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최근 들어 코스피 상단이 제한되는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경제 정상화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 서서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시점만 발표를 한다면 그래도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와줄 텐데 아직까지는 그 시점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장의 좀 개별적인 이슈들에 주목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업종 가운데서도 좀 이익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접근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하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세워가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나오는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누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누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자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0%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180.46%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LNF가 뒤를 바짝 쫓고 있네요. 159.86%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성과 대주 전자재료 수익률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120% 이상의 수익률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후성이 124%, 대주 전자재료가 121%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96%, 아프리카 TV와 신흥 SEC가 나란히 76에서 79%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PNH테크 67%, 그리고 PN풍력과 백광산업이 50에서 55%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이제 공략주로 제시했던 종목들이고요. 원익 P&A가 34%대 수익률, 코오른글로벌이 28.36%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이 12.29%고요. SKC 11.47%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휴캠스가 7%대 수익률을 나타내면서 시장은 상단이 막혀서 지지부진한 흐름, 답답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은 종목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적게는 7%부터 최대 34%까지 수익이 나고 있음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착한 주식, 착한 투자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도 지금 시장에서 갈 만한 종목들 열심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관련 종목들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채워나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전문가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김지효 전문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에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중국 전력난 소식에 전해지면서 상승폭은 다소 반납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확산과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3분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건 곧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실적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잘 찾아서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종목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그러한 종목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관련 정보들 한꺼번에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김지호 전문가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3,200명을 넘고 점차 다시 줄어들고 있지만 추석 연휴 이동 및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장감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낮아진 치명률과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생각한다면 위드 코로나 전환 전망도 우세한 상황이고 정부 방침 역시 코로나 정책 전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부담과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제 기대에 엇갈리는 단기적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외인의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면서 외인의 움직임은 기대감 쪽에 더욱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가 다가올수록 시장은 안 좋은 방향보단 좋은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란톡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해드리면서 단기적인 대응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정부 그 발표 보니까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적용하는 거는 좀 예정대로 할 것이다. 뭐 그런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시점을 대비해서 지금 좀 이제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은 좀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 오늘 또 두 분께서 골라오셨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바로 받아가실 수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LTCC 소재 원천 기술 확보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TCC 원천 기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요. 어려워요.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것도 같습니다.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속을 여러 층의 시트를 쌓은 다음에 그것을 저온으로 굽는 공정을 통해서 안테나와 칩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은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녹색 판, 그러니까 반도체의 완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PCB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한 기판은 대부분 현재 플라스틱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면 전도성이나 절연 특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LTCC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러니까 전도성과 절연의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소재 기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우 좋은 전력 소모 감소 그리고 신호의 소실 감소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분야는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를 한번 살펴봤을 때 LTCC용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이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 또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력 소모의 감소, 신호의 손실 감소 같은 경우에 이 소재를 이용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산업군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제품군, 앵커님은 혹시 어느 분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곳은 신호의 소실 감소입니다. 저 혹시 모르실까봐 지금 계속 힌트 주시는 거죠? 불안하긴 저 다 한데요. 알아요. 신호의 감소를 네, 통신과. 막아주는 거. 아무래도 네. 이제 5G와 관련해서 신호가 좀 잘 터져줘야 되다 보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5G인데요. 5G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5G 무선 통신 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5G의 통신 주파수는 기존 주파수에 비해서 더욱더 높은 주파수 대역대를 가져가고 있고 높은 전파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통신 장비 중에 전파 처리를 하는 부품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G 부품 같은 경우에 소형화, 집적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수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G에 대한 성장만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고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한 LTCC 소재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5G 섹터 이에 대한 성장이 매우 중요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G 투자와 관련해서는 네, 저희가 뭐 지난해부터였나? 그러니까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5G 네, 갈 맞습니다. 것이다, 갈 것이다. 근데 정작 투자는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5G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5G 투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사실 상반기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1분기와 2분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상반기에 5G 투자는 상당히 크게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쪽엔 뭐 다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G에 대한 성장이 나오려면 당연히 5G에 대한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5G에 대한 투자는 지연된 것이 맞았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러한 지연이 상당히 심화되었고 5G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던 것도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상반기에도 그러한 모습을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실 다른 5G 관련 업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반기 시점에는 분명히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반기 중에 3분기 지금 시점이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3분기 실적에서는 아마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 역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성장 요건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인터넷을 빠르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나아가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망의 설치가 없다면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4차 산업의 진행은 사실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의 기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산업은 단순히 인터넷을 빨리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나아가야 할 방향, 꼭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현재 생기는 문제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 망 설치가 현재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5G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것인데요. 분명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러한 속도의 정상화가 하반기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버라이즌향 5G 납품이 3월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2분기부터는 분명히 개선세를 보였고요.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증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3분기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5G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체도
당연히 실적의 향상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실적을 보기 전 지금이 아마 투자 기회, 매우 좋은 투자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북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밸류에이션 업체들 위주로 실적이 매우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업체 중에 하나가 제가 가져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일 규모로는 버라이즌의 버금가는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 프로젝트가 사실 1년 넘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도 같은 경우 1분기에 코로나가 굉장히 큰 속도로 확산이 되었고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 릴라이언스 지오 프로젝트가 수주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버라이즌 향 매출과 더불어서 해외 쪽에서 굉장히 큰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적 상승,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볼 차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G 업체들의 매우 큰 이벤트가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월 5일에 있을 미국 5G 추가 주파수 경매입니다. 이 일정이 시작이 되면 당연히 5G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파수가 추가로 된다는 것, 추가로 경매가 된다는 것은 그 주파수 대에 맞는 장비도 역시 납품이 돼야 되고 기지국 역시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만큼 굉장히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G 업체들은 지금 10월 5일 오기 전인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5G 추가 주파수 경매인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그런 납품과도 관계가 있어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와 관련된 납품을 3월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때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G에서 가장 큰 시장을 따져보면 사실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중국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에 대해서 투자 확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국내 부분에서 좀 미미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은 집중해야 될 건 해외 쪽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이 주파수 경매는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큰 수혜와 함께 실적 향상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삼성전자와 더불어 사실 해외 쪽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G 시장의 가장 큰 시장, 미국과 중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5G 시장을 앞두고 서로 대립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 굉장히 크지만 좀 단절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모두 다 점유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5G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업체가 삼성전자도 당연히 고객사로 가지고 있지만 에릭센도 최근에 신규 고객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실적 향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삼성전자의 매출에 더해서 분명히 에릭슨 매출이 더해지면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 당연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속도의 문제 이 부분은 지금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G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 업체는 다른 5G 업체들과 굉장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전지용 배터리 보호 소자입니다. 이 회사는 LTCC 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충분한 사업 확장성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의 확장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실적 개선은 물론 밸류에이션의 리베이팅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G에 현재 쏠려 있는 매출 구성을 2차 전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성에서 안정성 또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장과 안정성 두 가지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 작년 9월에 국내 메이저 완성차 부품사의 공급 업체로 등록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차량 간의 통신 안테나 수신 강도를 조절하는 부품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현재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배터리 보호 소자 또한 납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호 소자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에 활용이 되었으나 충분히 2차 전지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매출 성장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시점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5G에 대한 사업 군도 가져가고 있고 2차 전지라는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재료들이 많이 있는 업체가 이 업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적 또한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신다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은 저희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입력하셔야 돼요.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적 부분 좀 확인해 볼게요. 네, 실적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실적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은 4.4%, 전년 대비로 4.4% 증가를 했고요. 사실 영업이익 부분에서 마이너스 44%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2분기 실적 매출은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 부분만 한번 살펴보자면 이 회사의 상반기 최대 매출을 올해 달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당연히 LTCC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 업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5년 동안의 연평균 18.4% 거의 20%나 되는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 부분만 빼면 굉장히 좋은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업이익 부분에서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쪽에서 이렇게 안 좋았던 부분은 고정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고정비만 넘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에릭센을 통해서 5G 매출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출은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이익 레버리지 효과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2차 전지 쪽 매출까지 나온다면 실적 부분에서는 사실 단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전체의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올해 전체 매출은 3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5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에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분명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올해 전체 실적으로 보자면 전년 대비로 58%나 증가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매출 5년 평균 약 20%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는데요. 올해에는 30%나 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장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부채 부분도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자본에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무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꾸준하게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채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회사의 매출 규모를 보면 알다시피 이 회사는 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기업이라 한다면 당연히 투자는 상당히 크게 이루어져야 되고 부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자면 성장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채 분명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부분을 어느 정도 관리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상반기 기준으로 보자면 부채 비율이 늘어났지만 부채 비율은 77.5%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000%가 넘는 유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의 전체적인 실적을 한번 살펴보자면 PER을 산정해 봤을 때 19.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저평가의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요. 5G 업체들 같은 경우 비교를 해봤을 때도 낮은 밸류에이션이지만 사실 이 업체를 2차 전지 업체라고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은 PER이 50배가 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밸류에이션의 리베이팅을 한번 해본다면 주가 상승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 발표 전인 지금 시점이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오프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이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정확히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차트 위치 적절한지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봉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5G 소재 관련해서 경쟁사가 없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LTCC의 원천 기술 이 회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대감만큼 실적 또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이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7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60주봉과 120주봉을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 만들고 있는데요. 이 지지 라인은 최근에 지수 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키는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 주봉상 위치 60주봉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승 패턴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실적 성장세 원래 5년 평균 20% 정도 가져가는 회사가 올해 30% 넘는 성장세를 가져간다라고 재무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패턴 더 가파르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상승 패턴의 상단까지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분명히 매수 타점이 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올해에는 박스권의 형태에 갇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스 하단권이 굉장히 견고한 것을 확인한 게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실적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박스 상단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평선 위에 캔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곧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상승 방향 전환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은 방향 전환에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고 밸류에이션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장 모멘텀까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굉장히 큰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중에 언급드리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송 공략 종목으로 제시됐던 종목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에코프로비입니다. 180%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LNF 159%, 후성이나 대주전자재료 120%입니다. 최소 수익률이 PM풍년인데 지금 50% 이상의 수익률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만 보더라도 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훨씬 더 웃돌고 있습니다. 최소 7%에서 최대 34%까지 시장은 지지부진하지만 수익은 이처럼 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종목에 이어서 이제는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가져온 이 회사는 그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한 회사입니다. 일단 방위산업이라 함은 국가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무기 장비품과 기타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전력 지원 체계를 군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배치시키는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위산업은 이 회사에서 캐시카우나 다름없는 존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캐시카우란 수익 창출원, 즉 확실히 돈벌이가 되는 상품이나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로 이 회사의 전술정보통신체계 및 EGSE 사업을 들 수 있는데요. 케이블 사업은 전술정보통신체계의 핵심 부품으로 이와 관련된 매출은 2020년 145억 원에서 2021년 227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 탑재재 성능을 지상해서 검사하는 EGSE 및 무기체제 장비 성능 검사 장비 관련 매출도 지난해 133억 원에서 이제 244억 원까지 증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매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제가 캐시카우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두 사업에 대해 낯설게 들리실 것 같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전술정보통신체계란 첨단 네트워크 중심의 전술체계를 뜻합니다. 이는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휘통제, 공격무기 등 각 시스템들을 유무선으로 연결한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체계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접촉식 광 및 광전 복합 케이블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이 회사가 성공을 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는 다양한 방위산업 분야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보다 전송 용량이 높고 신뢰성도 보안성도 높아져서 이 회사의 안정적인 실적에 보탬이 될 전망인데요. 또한 이 회사의 위성 발사 전까지 위성 탑재재 성능 검사에 필수적인 EGSE, 쉽게 말해서 전기지상 지원 장비 개발에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방위산업 무기체계 장비의 적용으로 자동화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발 및 양산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건데요. 여기서 이 회사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으로 시장을 더 확대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X밴드 송신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는 건데요. 이는 위성 탑재재의 핵심 부품으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를 지상으로 초고속 전송을 가능케 하고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 ESA 규격의 공정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한국, 미국, 유럽 5개국의 이제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2040년까지 총 69기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이 회사는 글로벌 우주계약 추진에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로는 2021년 3월 20일에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기에 이 X밴드 송신기가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의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또한 무궁화 5호와 군 전용 통신 위성 등의 위성 지상국 양상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인 에어버스와 위성 지상국 계약을 체결하여 더욱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명한 회사의 올해 예상 실적을 살펴보자면 매출액은 52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4%,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0.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회사 전망치 대비 매출액은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회사의 2022년 PER은 25.7배 수준으로 국내 동종업계 대비 매우 할인되어 거래 중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거래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할인 거래를 따져 보았을 때 지금의 매수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큰 수익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성장 이후 이제 크게 오른 뒤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약 2달에 걸친 하락 패턴을 가져간 후에 정배열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보자면 21선을 기준으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수를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상승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좋은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방위 산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을 잘 타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시장의 방향을 좀 잘 모를 때는 최적의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위성이라는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종목은요, 위성통신 부품의 제조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산으로 이제 묶여 있는데, 군의 그 핵심 부품인 비접촉식 광전 케이블을 또 주력으로 삼고 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간 모멘텀도 있고 또 차트상의 위치도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기에 괜찮은 종목이기에 들고 나오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이제 매수 타이밍은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관련 내용 정확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2580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앞서 설명해드린 방법과 그대로 똑같이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릴 거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이디가 MBS킴49ERS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금 18,052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가격을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세 17,00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8,052원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40%거든요. 이분 전략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일단 매수는 아마 7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 반등이 나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는 좋은 기술적인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캔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61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단기 이평선은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까지 현재 우상향으로 돌파 패턴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곧 골든크로스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기술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7월 말부터 8월 초에 매물대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7,000원대 이 매물대에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모습을 봐서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 현재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19,000원 이상에서 비중은 좀 조절하자라고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현재 18,000원대의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19,000원 수익이 큰 편은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비중이 40%나 되시기 때문에 사실 19,000원 이상이 오시게 되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시던가 아니면 2만 원 이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상승할 재료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을 살펴봤을 때 40%라는 데는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현재 매우 좋은 모습으로 상승 패턴 가져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121선 라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손절가는 121선 라인이 있는 15,5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선 좀 잡아드렸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 비중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가량 줄이시고 나머지를 좀 들고 가시면서 전략을 취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한국큐빅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가 5,500원 비중 20% 매도를 해야 할지 추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한국큐빅은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네요. 오늘도 3%대 하락세 4,515원 움직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20%를 들고 있으신데 계속 내려가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까요? 일단 한국큐빅은 지금 제가 보니까 8월 지수 조정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221선 지지 라인에서 이제 반등 구간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조금 더 내려갔지만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만약에 동반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쌍바닥 모습을 보이면서 6,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6,000원대의 매물대는 상당히 두꺼운 만큼 만약에 홀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241선이 위치한 지금 약간 좀 더 내려가긴 했지만 지금 가격대가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다만 전저점인 4,500원 라인까지는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만약 손절 라인 이탈하신다고 한다면 꼭 손절하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반등 나와가지고 수익 구간에서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절선 및 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수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89,000원 15%입니다.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롯데 정밀화학은 최근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도 0.22% 상승한 93,200원. 뭐 차트도 지금 굉장히 우상향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 문의 주신 분 가운데서 수익이 나는 네. 그런 또 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매도 시점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아마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파르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긴 추세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의 상단을 깨고 올라가 있는 지금 부분은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고 최근에 캔들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면 윗꼬리를 계속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95,000원대에서는 상당히 매도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사실 저였다면 95,000원 이상에서는 정리하는 전략을 좀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목표가 짧긴 하지만 95,000원의 목표가를 일단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시점에서도 매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충분히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제 매수 구간 한번 다시 잡아서 충분히 수익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조금 기다리셨다가 95,0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문제고 안 나도 문제인 것 같아요. 나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고 네, 맞습니다. 안 나면 또 안 나는 대로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롯데 정밀화학과 관련해서는 95,000원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설레미 가득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티움바이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이고요. 비중 15% 올라갈 수 있나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요. 티움바이오는 오늘 오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8,750원 움직임이고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어쨌든 간 손실 구간이신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티움바이오도 보면 이제 오늘 오르고는 있지만 7월부터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좀 가져가다가 이제 살짝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61선과 121선까지 깨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241선에서 현재 반등 구간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고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부근인 2만 원대의 단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2만 원대에서 일단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2만 원대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22,000원까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욕심을 좀 부리기보다는 그런 리스크를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2만 원대에서 가볍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면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젠텍 이번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둑삼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23,800원에 비중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수젠텍은 지금 15,000원, 15,65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23,8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목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맞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내려와서 데드크로스가 난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현재 못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평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지라인 또한 형성하기 좀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3월 달에 있던 하단 부근 가격인 15,000원대의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면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17,500원에서는 일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최고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큰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동반된 이슈가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과감하게 17,5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정리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젠텍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종목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방위 산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술정보통신체계 핵심 부품인 케이블 사업과 그리고 EGSE 사업 두 사업 매출 모두 1년 만에 약 70%에서 80% 정도까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게다가 X밴드 송신기 탑재로 차후에도 계속 이 회사의 제품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우주개발 추진에 수혜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내 동종업계 대비 네, 알겠습니다. 예,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노란톡에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실적과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분명히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정보 얻어가실 수 있어요. 바로 오시길 바랍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해 주시면 잠시 후에 30초 후에 노란톡 통해서 종목 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공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